일단 저는 교육이란 테드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보려 하는데, 교육이란 거창한 주제를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저의 꿈이자 비전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진로를 이 반영으로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테드를 준비할 때도 가장 먼저 에듀케이션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켈빈의 테드와 수가타 미트라라는 인도 사람의 테드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보고 제가 준비하였고요. 먼저 켈빈의 테드를 먼저 보자면은, 미국의 법안 중에 학업에 뒤처지는 아이 만들지 않기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배경을 보자면 저희와 인구수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학교에 수백만 명이 학업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어떤 지역에는 60%가 넘는 아이들이 자퇴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보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있었고, 북미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80%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것에서 학업에 뒤처지는 현상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업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이 중퇴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반으로만 줄여도 통계적으로 지난 10년간 10조 달러에 맞먹는 미국 경제의 추가적인 이득이 창출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중퇴자의 수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켈빈은 중퇴자 이번 현실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익 창출을 위해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의 수치가 포함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긴 까닭에 초점을 두어서 켈빈은 정책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하고자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리고 그 원칙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노동하셔야 되고 대부분 학생들이 견뎌내야 하는 현재 교육 문화가 상충돼요. 첫 번째 원칙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인데, 학업에 처지는 학생이 없는 교육 법안은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학교가 현재 수행하도록 장려되고 있는 일은 그 좁은 성취의 틀 안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아이들은 그들의 다양한 재능을 칭찬받는 폭넓은 교육에서 제일 잘 성장한다고 테드에서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일부만 발달시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이 수학 점수를 올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은 아이들의 행동들 중에 예술이 아니면 지나칠 수도 있었던 아이들의 일부를 대변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교육적으로도 국영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체능 과목도 적절적으로 다 분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원칙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동무하는 것을 호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테드 강연자였던 수가타 미트라는 좀 있으면 실험에서 보시겠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작용하는 방법으로 아이들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는데, 만약 학생들에게 호기심에 불탈 수 있게 해야 한다면 아이들은 약간의 도움으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거예요.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실험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실험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실험의 과정을 요약하자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냐라는 주제로 하는 실험이에요. 제가 잘라서 보여주는 장면은, 말하면 타미러라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영어를 몰라요. 아이들이니까 자기 모국어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영어로 된 생명과학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연구해봐라 하면서 내가 2달 뒤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희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고 말할게요. It took me 3 years to publish that. It's just been published in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One of the referees who left over there. Remember, they don't study English. When I asked where is the new
But that expression was not very nice. So their scores had gone up from 0 to 30%, which is an educational impossibility under the circumstances. But 30% is not a pass. So I found that they had a friend, a local accountant, a young girl, and they played football with her. I asked that girl, would you teach them enough biotechnology to pass? And she said, how would I do that? I don't know the subject. I said, no, use the method of the grandmother. She said, what's that? I said, well, what you've got to do is stand behind them and admire them all the time. Just say to them, that's cool, that's fantastic, what is that? Can you do that again? Can you show me some more? She did that for 2 months. The scores went up to 50, which is what the posh schools of New Delhi with the trained biotechnology teachers were getting. So I came back to Newcastle with these results and decided that there was something happening here that definitely was getting very serious. So having 네, 여기까지 아까 제가 말한 그 보시고 그래서 아까 이 수가타 비트라가 말한 게 호기심은 성취의 원동력이다라고 명언이 있던데 제가 인상 깊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은 호기심을 통해 스스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나 컴퓨터가 호기심이 없고 영어로 된 새로운 학문이 호기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꼭 영특한 아이가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본 첫 번째 테드의 주인공이 켄 로빈스는 현 시대의 교육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선생님들을 비전문화 시켜버렸다는 것에서 찾고 있는데요. 세상 어떤 시스템 또는 학교가 선생님들보다 나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교의 성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고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은 창조적인 직업인데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가르침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에 가는 이유가 그저 지식을 전수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 가르치는 일을 하긴 하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은 또한 멘토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을 것이에요. 자극하고 유발하고 집중하게 하는 일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교육은 배움에 관한 것인데 교육은 전체적인 요점은 사람들을 배우도록 장려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박웅 선생님이 동아시아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아시아를 가르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저희는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듣고 있지 않고 배우고 있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가르침을 실제로 이루어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배우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현재 지배적인 교육 문화는 가르침이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표준화된 시험을 보는 것 또한 존재의 가치가 있으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험이 배움을 방해하지 않는 선이라면 존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이 중심이 되어버렸을 때는 오히려 배움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시험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호기심 대신에 우리가 가진 것을 수능하고 따르는 법을 먼저 배우고 저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역박 선생님이고 그래서 켄 로빈 첫 번째 테드 주인공이 말했던 명언 중에 교육은 수능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창조하도록 돕는 것이 문화를 흥미롭고 다양하며 역동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서 이 말을 보고 바로 이게 내가 교육에 목표를 두고 이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테드를 준비하면서 교육에 대한 테드를 많이 찾아봤는데 다 일정하게 핀란드나 덴마크의 교육적인 측면을 되게 좋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해보자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찾은 건데 국가별 교육 수준 많이 들어봐서 아셨겠지만 국가별 교육 수준 시험을 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점수는 핀란드에게 자주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핀란드는 항상 저희처럼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건데 핀란드 사람들은 규칙이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핀란드는 표준화된 시험이 없다는 것을 아까 기정 학생이 말했듯이 저희처럼 오지선다로 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첫 번째 다른 점을 제가 생각한 게 핀란드는 가르침과 배움을 개발하여 핀란드인들은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 학생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스템은 학생들과 학생들의 호기심 그리고 그들의 개성과 창의성에 집중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우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핀란드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학교 당국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개별해서 넘겼어요. 교육 시스템을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명령과 통제로 이끌어가는 것엔 차이가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인데 저희 학교와 모습만 보아도 교육청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바꾸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했고요. 실제로 교육은 교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또 그러한 교육의 가르침의 주체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스스로 판단력과 재량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선생님에게 있어 교육은 창조의 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을 반복 학습하는 범위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교육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교실의 선생님과 학교 당국에게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핀란드에 있어서의 적용되는 거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저희에게도 자사고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저희 학교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업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근본적으로 수능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에서도 목표를 그 자유권을 주었을 때 국영수 과목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진국들에 따라가기에는 좀 닮아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기종학생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짧게 영상 핀란드 교육 영상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 강국. 핀란드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1학년이 수업이 As you see, we have table use. 6, 7학년이 함께 듣는 전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를 빨리 잘 푼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는 걸 가르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은 마티아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로 그 즈음 교실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풀이를 두고 학생들 간의 토론이 시작된 건데요. 마티아스가 금세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묻는 건데요. 이렇게 라떼카르타노 초중등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도 그룹별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도와주게 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서 경쟁자는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I like work more than doing exercises alone. I like to do with friends because it's I don't know, it's more fun than doing alone. I usually I encourage them to teach them or help to each other. That's why that when a new thing is coming and you understand it in your head, but if you have to teach it to your friend, you have to speak it, you have to put it on words, and after that you really understand the thing if you can put it in words and teach it to one another.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자면 제가 한 것처럼 흔히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독일과 핀란드처럼 선진화된 교육 환경을 비교하고는 해요. 근데 그 나라의 사회적인 인식부터가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작정 선진화된 교육이다라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나 그때까지 있었던 교육 환경 부분에서 그런 맥락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인 저희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그리고 저희 후손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미래에 제가 꿈꾸는 선생님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강연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제가 인문학 강연을 예전에 교육이랑 주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서 난 진짜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걸로 저는 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해줘봐. 네. 약간 목을 조여서 그래 한 번만 빠르게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꿈의 씨앗을 뿌리고 그다음에 교사부터 꿈을 꾸자는 건데 반복된 일상 속에서 교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그 반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먼저 꿈을 정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늘 한 달마다 목표를 세우시고 같이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시골 학교를 다니면서 반수도 20명밖에 안 됐고 늘 그 목표에 따라가면서 같이 하는 모습이 정말 제가 인상이 깊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꿈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는 꿈을 꿔야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은 지도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고 학생과 선생님을 닮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학생들도 더 열심히 뛰려고 하고 선생님을 책을 좋아하고 계속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레 학생들도 함께하리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서 인상 깊은 게 박문 선생님이 10시까지는 절대 가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다른 건 몰라도 박문 선생님은 열정하는 진짜 대단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저희 반 애들도 이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는 건 교사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과 하루에 3분의 1을 지내는 초등교사 그리고 학생들과 하루에 2분의 1 가까이 함께 보내는 선생님의 고등학생은 2분의 1 가까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언행 하나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수많은 자극이 되고 앞으로 학생들의 성향을 좌우한다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어른의 속도가 아니라 학생의 속도로 해야 된다는 게 이거는 길게 설명하고 짧게 하면 독일에는 흔히들 곱셈을 가르칠 때 답을 안 알려주고 다 스스로 배우게 한다 생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환경과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함께하는 천천히 이제 조금씩 차례로 다가가는 그런 수업 환경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어컨 좀 꺼봐. 너무 춥다. 자,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 아까 그 인도 사람이 한 테드 중에서 그 학교에서 생명공학을 공부를 하는 그 친구들이 참 인상적인데 그 방식이 어떤 거야?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걔네가 생명공학이라는 어려운 게 스스로 배워갔다는 거야? 내가 인도에 슬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자기 모국어 말밖에 못해요. 읽을 줄도 잘 모르고 그 학교에 컴퓨터를 하나 한다며요. 컴퓨터를 교실에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컴퓨터만 던져놔요. 그러면은 일로 갔는데 4시간 만에 애들은 이걸 사용법을 배워요. 스스로. 몇 시간 만에? 4시간. 4시간 만에 스스로 이걸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인터넷에 들어가는 방법을 4시간 안에 깨우쳐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하나 던져줘요. 너희가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을 내가 다음에 올 때까지 연구해봐라 해놓으면 그리고 2달 뒤에 찾아오면 아까처럼 뉴런이 어딨냐 하면은 이렇게 머리에 있어요. 이렇게 할 정도의 실력은 다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호기심만 부추길 수 있다면 좀 더 불타오르게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실험. 그래서 칠드런이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자, 질문. 그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교사의 꿈을 꾸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다른 애들이랑 막 자기 장래 뭐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제가 한 번도 고민한 게 없어요. 그냥 항상 선생님이었어? 네, 근데 지금 대학을 고민 중이긴 한데 그러면 그 공동의 목표를 잡았다는 건 어떤 거야? 공동의 선생님이랑 같이 공동의 목표를 잡아놓고 그때 시골이다 보니까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그랬어요. 무슨 질다리기 대회가 있고 실험 대회가 있고 과학상자 대회가 있고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 막 그 반의 목표를 정해서 우리는 뭐 어디까지 해보자 이러면서 재밌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반이 그 두 상을 다 휩쓸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하고 펜을 다 준비하라요.
그리고 종이 치기 전까지 뒷선이 올라가 있으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는 그런 환경이 저도 인상이 깊었고, 제가 또 글짓기나 뭐 운동하고 이런 거에 조금의 다재다능 이런 게 보이는 이유가 그때 많이 선생님이 함께 하면서 글짓기, 운동 그런 걸 다 두루 함께 하면서 많이 성장했다 생각해서 저는 이런 학습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자, 박수.